자, 이번 주 수업이 시작됐는데, 이번 주는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3D 기초를, 이 각 시험을 한 문제씩 해보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다 배우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보면서 3D를 배워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요 시험들 우리가 요번 주에 월화수 순서대로 해볼 건데, 처음 해볼 거는 요겁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실기도면. 요것인데, 제가 드린 도면은 현재, 요것이 되겠고, 요 도면을 드렸고, 요 도면을 우리가 3D로 만들면서 3D를 만들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꼭 NX뿐만 아니고 3D 모델링의 일반적인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뭐겠습니까? 첫 번째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3D를 그린다 하지만 지난주에 해보셨지만 2D를 먼저 그려야 된다. 3D에 맞는 2D를. 이때 고려해야 될 거는 어떤 평면에 할 것이냐. XY 평면. XY 평면은 이 바닥입니다. 교실 바닥. 이 바닥에 그리면 위아래로 물체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위아래로. 만약에 우리가 XZ 평면이다. 이런 평면에 또 그리게 되면, 자, 새 문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해보시고, 새로 만들게 하셔가지고, 자, 새 문서를 일단 하나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3D 프로그램이라도 스케치와 각종 평면을 다룰 수 있는 게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XY 평면, 요 바닥입니다. 요 바닥. 우리 교실 바닥 같은 거 요거. 여기다 그리면 그림이 위로 올라오거나 3D가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책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상 같은 거 만들 때. 그 다음에 지금 보면 XZ가 있는데 XZ를 보시면 요 X와 요 Z 요 면에다 그리는 겁니다. 요 면에 그리면 이쪽으로 나오거나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칠판같이 칠판을 쭉 이렇게 더 튀어나오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것처럼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YZ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창문처럼 창문의 옷걸이 같은 것처럼 이렇게 옆에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방향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처음에 스케치 시작할 때는 어느 면에 그리는가 하는 거를 결정해서 그리면 되고 자, 우리한테 항상 정답은 뭡니까? 항상 우리한테 정답은 캐드 할 때부터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우리한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좋아질수록 너무 많은 방법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이러면 여러분이 막 헷갈린다. 그럼 항상 제일 빠르고 정확한 게 답인 겁니다. 자, 스케치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스케치 끝나면 돌출 이런 거 하고 회전하고 구멍 뚫고 더하기 빼기 이 더하기 빼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불린 연산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런 거를 통틀어서 앞으로는 이 용어 기억하세요. 피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피처 디자인. 억지로 한글로 이제 해석을 하면 특징 형상이라고 합니다. 특징 형상. 그러니까 선을 그리고 나서 티 나오게 하고 구멍 뚫고 깎고 이런 거는 전부 다가 못따기 그 다음에 모서리 블렌드 구배 이런 등등등 있죠. 이런 거는 피처 디자인입니다. 이거 하루 해보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상에 강좌 보고 배우면 혼자 배우면 오래 걸려도 같이 하면 하루 정도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은 뭐 하겠습니까? 자, 스케치 했다. 피처 디자인 했다. 이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나는 모양 내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렌더링이라고 해서 소재나 어떤 뭐 음영이나 이런 등등등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렌더링. 그 다음에 나는 캠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캠은 기계 가공입니다. 기계 가공. 여기서 바로 선반이든지 머시닝 센터든지 캠 작업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셔야 되는 거는 마스터라기보다는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는 요 스케치입니다. 요 스케치. 스케치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평면으로 가성하는 메뉴상에서는 요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이고, 요거를 지난주에 요렇게 해서 지금 빼놓으셨죠, 그죠? 빼놓으셨으니까 요거 가지고 스케치를 해보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놈을 그릴 때 보통 우리가 딱 두 가지를 한번 제가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네모입니다. 이 네모. 70, 70짜리 네모. 70, 70짜리 네모를 세 가지 경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지 여러분들이 간파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이제 요거 누르시고, 스케치한다 누르시고, 이렇게 생긴 놈들은 다 XY 평면입니다. XY 평면은 스케치 여기서 그냥 리셋 해가지고 바로 확인하셔도 되고, 확인하셔도 XY 평면입니다. 찍고 확인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우리가 네모를 그릴 때 세 가지로 그릴 수 있는데, 이거 앞에 잠깐만 보세요. 이렇게 세 개를 테스트 해볼 겁니다. 하나는 우리 기존에 하던 것처럼 사각형을 한쪽 구석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하나입니다. 하나. 또는 사각형을 허공에 이렇게 원점이 아니고 허공에 이렇게 띄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각형을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에 그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겠습니까? 네, 자, 이보세요. 이게 아까 1번. 허공에 이렇게 그린다. 2번. 요게 3번. 요것이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겠습니까? 1번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캠을 만약에 안 치시고, 그림을 만들어서 모양 내는 제품 디자인 같은 걸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3번처럼 그립니다. 3번처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점을 가운데 두고 그립니다. 원점을 가운데 두고 그리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나가보면 얘를 어떤 물체를 대칭하거나 뭐 다른 거 할 때 항상 중간에 이렇게 원점이 있으니까 대칭이나 기타 작업들이 좀 편합니다. 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원점을 좀 가운데 두고 그리진 않고, 우리의 목적은 기계 가공이 목적인 적이 많으니까, 또 얘는 지금 기계 가공하는 게 목적이니까 요 왼쪽 구석에 두고 잘 그립니다. 왼쪽 구석에 두고. 이유는 나중에 얘를 원점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 그림을 다르게 그렸다가 완전히 좀 망치는 경우가 있대요. 시험이나 이렇게 완전히 망치는 경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왼쪽 구석을 찍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작업할 때 원점을 옮기셔도 되지만 잘 까먹습니다. 시험할 때 깜빡깜빡.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는 이런 형상을 그릴 때는 원점을 두고 이렇게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비교해 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D 해가지고 치수를 넣으려면 두 개만 넣으시면 되죠. 요거 하나 두 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만약에 알아두세요. 허공에다가 그리면 4개를 넣어야 됩니다. 4개를. 왜 4개냐면 보세요. 사각형의 가로 크기, 사각형의 세로 크기, 그리고 내가 기준이 이 지점이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기준이 이 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선이 원점에서 Y와에 떨어진 거리, 원점에서 X와에 떨어진 거리를 이렇게 줘야 이제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그러니까 원점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리면 여러분들이 기준되는 곳에다가 원점과의 관계를 정의해야 됩니다. 원점과의 관계를. 근데 이게 물체가 많을수록 귀찮으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다 치우고 새로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할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기준이 되는 곳을 시작할 때부터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이 될지는 그때 자기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가운데가 될지 구석이 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본 목적은 그리면서 여기 있는 걸 다 배우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걸 다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지금 오늘 요 연습을 하는 거, 요 도면을 그리는 거는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요거 그리려고 하면
요거 한두 개 요거 쓰면 끝입니다. 요거 쓰면 끝입니다. 끝인데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을 발생시켜가면서 얘네들을 다 이제 써보는 작업을 조금 할 거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자마자 무조건 딱 그리게 되면 무조건 치수 구속 조건, 요 형상 구속 조건을 가지고 완전 구속이라는 것을 시키려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 구속. 완전 구속이 되지 않으면 3D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 네, 불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도면을 보고 그렸을 때 완전 구속이 돼야 그게 맞는 그림이다. 이겁니다. 또는 여러분들과 저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신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요 사각형인데 사각형. 자, 사각형은 방금 했습니다. 누르면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2점 찍는 거, 뭐 3점 찍는 거, 중간점 찍고 하는 건데 두 개는 잘 안 쓰고, 자, 첫 번째 걸로 1점, 2점 찍어서 사각형을 그렸고, 이러면 요거를 눌러가지고 치수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단축키 D입니다. D. D 하셔가지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평 치수 하나, 70. 수직 치수 하나, 70. 요렇게 넣으면 완전 구속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그려야 된다. 알고 그리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시면 같이 해볼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요걸 그려보는 이유는 요걸 완성하자가 아니고 요 스케치 도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면서 사례를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게 빠르고 정확한 도구인가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 물체를 보시면 우리가 캐드에서 그렸다면 요게 4가 떨어져 있고 뭐 얼마가 떨어져 있고 보고 이 선들을 옵셋 해가지고 딱 하려고 보통 할 겁니다. 옵셋 해가지고. 그래서 옵셋이 도구 중에서 얘입니다. 얘. 옵셋 곡선. 그런데 3D에서는 옵셋을 그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제약이 있고 옵셋을 쓰고 나면 나중에 과구속 같은 게 좀 잘 걸립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때 이제 옵셋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부터 해보면 단축키 G인데 Z. 연속선입니다. 연속선. 그럼 이 연속선으로 제가 지금 이 바깥에선 요 선 있죠? 요 바깥의 선을 이렇게 그려보려고 하는데, 자, 너무 똑같이 그리려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생략합니다. 나중에 보면 R5, C5 이런 거는 왜 생략하냐면 그거만 해주는 도구가 있으니까 그거 없이 제대로 그리고 나서 R이나 C를 별도로 처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쉽고.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요거를 가지고 그리시기 전에, 잠깐만요. 요까지 지금 혹시 하는데, 자, 첫 번째 얘를 가지고 바깥의 선을 이렇게 그리기 전에, 일단 이 중심선을 그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중심선을 그릴 필요가. 당연히 있겠지요. 어떤 기준선이니까. 자, 그럼 중심선을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요게 라인 L입니다. L. 자, 그럼 요거 딱 찍으면서 이제 써본 게 되는 겁니다. 써본 거. 스케치를 처음 하시니까 써본 거. 선 그리기 눌러서 마우스를 치수를 봅시다. 요게 4고 요게 31이니까 요 구멍이 35 되는 지점, 여기 35 되는 지점. 딱 가운데 구멍이 있으면서 자, 중심선을 내가 그어보려고 하면 L 선을 눌러가지고 요것이 오스냅입니다. 오스냅. 요 표시가 오스냅인데 지금 요 가운데 점이 오스냅 찍혀 있으니까 보세요. 마우스를 여기 딱 올려보면은 가운데 지점이 잡힌다. 이겁니다. 잡힌다. 이 잡힐 때도 이렇게 마우스의 가운데 점 딱 잡고 한 1.5초쯤 지나면 점점점이 나옵니다. 점점점. 점점점은 여러분들 방해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눈도 안 좋고 손도 지금 안 좋아서 이게 보니까 잘 못 찾겠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나올 때 누르면 그 중에서 골라라고 합니다. 골라라. 그럼 그때 중간점을 골라도 된다 이겁니다. 기다리기 싫으시면 L 눌러가지고 그냥 딱 중간점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찍어서 끝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도 중간점을 연결합니다. 중간점 연결. 뜨면은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이거 뜨면 끄시는 분이 있는데 끄시지 말고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퀵피커. 우리를 돕는 겁니다. 중간점. 자, 그러면 보세요. 선을 그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구속해야 되죠, 구속. 맞습니까? 그래서 요 치수를 넣으려고 딱 보거나 요걸 넣으려고 C를 해보면, 얘는 자동 구속이다, 자동 구속. 왜 자동 구속이냐면, 구속되어 있는 두 선에 가운데와 가운데를 연결하면 그거는 자동으로 컴퓨터가 더 이상 다른 선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 구속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선이죠, 실선. 실선은 보통 3D에 관계되는 선을 우리가 그릴 때 쓰고, 이거는 참고선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앞으로 3D에 관계되는 선입니까? 참고선이죠, 중심선. 그러면 얘를 찍고 보세요. 얘를 찍고 위에 얘 이제 쓴 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참조로의 변환. 이 선은 내가 3D에 쓸 거는 아니고 참고선이다라고 하는 게 얘입니다. 얘 누르면. 한번 누르면 얘는 참고선이 되고 우리가 구성선이라고도 잘합니다. 구성선. 얘를 찍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실선이 되기도 합니다. 실선이 된다는 말은 3D 할 때 뭔가 쓰겠다 이겁니다.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셔도 되고 조금 더 자주 쓰는 거는 단축키는 없으니까 찍고 우클릭 해가지고 참조하도록 변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참조하도록 변환. 참조하도록 변환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작을 해보면 앞으로 중심선을 끄을 때는 이게 제일 빠른 겁니다. L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서 여기 가운데로 참조 끝. 요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기본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도구를 하나 써보기 위해서 얘 한번 보세요. 오토캐드는 없는 도구인데 선 옆에 파생선. 얘는 이제 써본 게 되는 겁니다. 파생선은 뭐냐면 선 두 개를 찍으면 중간에 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가령 여보세요. 얘를 누르고 파생선을 누르고 위에 가로선과 옆에 세로선을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 뻗어나오는 선을 이렇게 뺄 수가 있고 ESC.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의 가운데 선을 요걸로도 뺄 수 있겠죠. 빼보겠습니다. 파생선 하나 둘 쫙 빼서 여기에 가운데를 찍으려고 하는데 가운데 잡히진 않지요. 근데 탁 찍었을 때 D 해보면은 아쉬운 거는 후속이 안 잡힌다. 이겁니다. 후속이 안 잡힌다. 그럼 얘를 내가 참고선으로 쓰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고 얘가 기우뚱할 수가, T 나갈 수가 있으니까 T 나간 부분 잘라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끈 모자르는 부분 연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후속을 잡고 나서 참고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어쩌면은 얼핏 보기는 얘가 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좀 번거로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도 실제 스케치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써본 것들 자꾸 기억하세요. 요거 방금 써봤고 참조도 써봤고 요런 것도 쓰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깥에, 자,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세로 중심선을 그릴 때도 가장 빠른 거는 L 해가지고 가운데 찍고 이러면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니까 그냥 참조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바깥선을 이렇게 이제 그릴 텐데 이 바깥선을 그릴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 첫 번째 연속선으로 대충 그립니다. 정확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안 그린다 입니다. 얘를 찍어서 자, 잠시만요. 자, 첫 번째 도구는 이럴 때 쓰입니다. 이런 선을 정확히 그리는 게 아니고 대충 그립니다. 대충. 이렇게 그린다 입니다. 보세요. 자, 프로파일 선이라는 G 눌러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요 점이 만약 4 떨어졌다고 해서 요거 와가지고 사사를 다 꼬라가지고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지 않고 막 대충 시크하게 한번 쿡 찍고 위에 쿡 찍고 여기서는 안 보세요. C나 R은 따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요까지 한번 내려보신 상태에서 여기서 이 지점에서 내가 이렇게 R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연속선인 상태에서 방금 찍은 요 점을 찍고 드래그해서 뽑는 겁니다. 이게 드래그해서. 드래그해서 뽑아서 요리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건데 왠지 약간 멋져 보이죠? 근데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쓰라 그러면 더 느립니다. 어쨌든 더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방법은 알아두셔야 되니까 보세요. 다시 요 연속선 그리는 모드에서 요 끝점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꾹 눌러서 드래그로 뽑는 겁니다. 드래그로. 이 선을 그리다가 해야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얘를 가지고 이 선을 찍어서 연결을 하는데 여기 쿡 찍은 다음에 쿡 다시 점을 쿡 찍어서 이렇게 선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때 요 표시 보이시죠? 요 표시. 요 표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뽑으면 선이 이렇게 나오고 요 지점으로 뽑으면 선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만약 요리로 뽑는다면은 선이 이렇게 뽑는다거나 이렇게 뽑는다거나 꼬부라지는 법칙이나 이런 게 있는데 생각보다 다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또 바로 구속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요 지점에 오면 끊고 방금 이 기능으로 할 수도 있지만 끊고 호그리기 이제 얘도 쓴 게 되는 겁니다. 쓴 거. 호그리기를 가지고 찍어서 그냥 간단하게 NX에 호그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첫 점, 끝점, 아무데나 중간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NX 호그리는 거는 그냥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뭐 아무데나 그리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충 그리는 거니까 하나, 둘, 그냥 셋 이 정도로 그냥 그려놓습니다. 대충. 대충이라는 말은 여기에 지금 접선도 안 들어갔고 이래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연속선을 가지고 연속해서 찍어서 C나 R은 따지 않습니다. 그냥 쭉 그린다 이겁니다. 이 지점에서도 지금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 있는데 뭐 바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이 보세요. 마지막에 그리다 보니까 얘랑 지금 높이가 달라졌지요. 어떻게 쉽게 맞출 수 있냐면 마지막 선을 그냥 일부만 이렇게 끄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가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딱 연결시켜주는 방법은 위에서 이 도구입니다. 이 도구. 여기 잠깐만요. 요 코너 만들기. 그래서 어떤 선이든 간에 코너 만들기로 하나, 둘 찍으면 모서리가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지니까 일부러 억지로 끄으려고 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같이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자, 자기가 그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려보세요. 저는 Z 단축키를 딱 누르고 연속선 대충 비슷한 위치에다가 하나, 둘, 셋, 넷, ESC 호가 A니까 A 하나, 둘, 셋 접선이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그뿐이고 다시 ESC하고 Z 눌러서 하나 자 Z를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대충 요까지 그리고 이렇게 코너 만들기로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C나 R을 따는 건 다른 걸 다 구속해놓고 나서 할 거다 이겁니다. 자, 제가 돌아볼 텐데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은 일단은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시간 스케치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